안녕하세요, 김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훈이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집안은 한바탕 폭격이 지나간 것처럼 난장판입니다. 바닥에는 블록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고 저쪽에는 퍼즐 조각들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보드게임이, 그 반대쪽에는 자동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핏대를 세우며 말합니다. 김지훈, 빨리 치우지 못해? 이게 다 뭐야? 완전 집안을 엉망진창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구만. 어서 치워. 안 치우면 다 갖다 버릴 줄 알아. 알았어? 엄마가 이렇게 겁나게 말할 것만 지훈이는 안방 침대에 누워서 엄마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엄마는 지훈이가 있는 안방으로 돌격. 지훈이가 만지고 있는 핸드폰을 빼앗고 팔을 끌어당겨 거실로 질질 끌고 갑니다. 어서 당장 치우라고. 너 진짜 안 치우면 이거 다 쓰레기통에 버린다. 다시 사달라고 해도 절대 사주지 않을 거니까 그러는 줄 알아. 너는 장난감 귀중한 걸 알아야 해. 라고 한바탕 폭풍 잔소리를 합니다. 지훈이는 느릿느릿 블록들을 집어들고 치우지만 그걸 보고 있자니 엄마 속은 더 타들어갑니다. 빨리 안 해. 너 엄마가 10가지 셀 동안 다 안 치우면 두고 봐. 라고 엄마는 다시 겁을 줍니다. 지훈이는 조금 빨리 움직이지만 엄마 눈에는 지훈이가 치우는 행동들이 영 성의 없게 느껴집니다. 하나, 둘, 열이 다가오지만 아직 지훈이는 자동차들을 미처 치우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좀 더 시간을 줄까 망설였지만 자꾸 그러면 버릇이 나빠질까 두려워 열을 외친 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까 말했지? 열흘 동안 안 치우면 다 버린다고. 말을 마치자마자 엄마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와 자동차를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지훈이는 달려들어 내 거야, 버리지 마 라고 사정하지만 엄마는 그런 지훈이를 야멸차게 밀어내며 장난감이 가득한 쓰레기 봉투를 현관 밖에 내다 놓습니다. 지훈이는 몇 번을 씩씩대고 사정하다가 자기 방으로 문을 꽝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퇴근하는 아빠의 손에는 문제의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이거 지훈이 장난감 같은데 왜 버렸어? 멀쩡한데? 라고 묻는 아빠에게 엄마는 지훈이가 치우라고 했는데 치우지 않잖아. 그래서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버렸지. 라고 답했습니다. 아빠는 지훈이를 불러 한바탕 연설 후에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며 장난감이 든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지훈이는 네 라고 대답한 후 신이 나서 장난감을 꺼내 놀기 시작합니다. 과연 지훈이가 이번 일을 통해 교훈을 얻었을까요? 엄마는 왠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것은 부모와 교사에게도 늘 도전이 되는 행동입니다. 평소 부모와 교사의 훈육법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그러한 훈육법이 아이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보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육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크면 다 할 건데 굳이 일찍 가르칠 필요가 있나 하는 의견부터 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데 어릴 때 잘 잡아두지 않으면 힘들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전형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되면 뭐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이런 기대요. 대부분의 사회는 아이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안전하고 잘 지내도록 어떤 특정 행동을 할 거를 기대하고 요구하죠. 부모나 교사는 아이가 사회나 문화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고요. 바로 이게 사회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화의 기본이 바로 자기조절력이죠. 이러한 자기조절력은 1차 애착이 형성된 이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5개월 이후부터는 연습되고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시기에는 아기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발달되지 않았으므로 성인이 적절한 훈육을 통해서 지도해 주어야 하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적절한 훈육 과정을 통해서 자기 조절을 잘 갖추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기 조절을 잘 하는 아이들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감독하지 않아도 건설적인 사회적 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요. 또한 이러한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유혹의 저항도 좀 잘 해내고요. 부정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만족을 지원하는 능력도 보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지훈이 엄마의 훈육법, 어떤 게 문제일까요? 아직 지훈이가 미취학 유아라는 점을 감안할 때 훈육 지도는 실제적이어야 되고요. 훈육의 결과 또한 명백하고 분명해야 돼요. 하지만 엄마는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는 식의 처벌적 훈육 방법을 주로 사용하셨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냥 위협에만 그쳤어요. 네. 결국 아이는 그래서 장난감 치우지 않았고요. 엄마는 너 이렇게 하면 장난감 버릴 거야 하지만 그 장난감 버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훈이가 전혀 엄마 말을 듣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네. 아이는 꾸물거리기는 했지만 치우기는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또 강화와 칭찬도 해줘야 되는데 엄마는 빨리 치우지 않은 거에만 초점을 뒀죠. 아이는 자신이 올바른 행동을 해도 지시에 따라도 결국은 야단을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하려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참 미묘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먼저 엄마는 직접적인 지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행동이 문제고 너가 어떤 행동을 하길 나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 바닥에 놀지 않는 장난감들이 많네. 정리를 하지 않으면 장난감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밟아서 다칠 수 있어. 그러니까 장난감을 치우도록 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실행에 옮길 시간 5초에서 7초간 주고요. 그래도 행동 시작하지 않으면 배웠던 대로 엄마는 지훈이의 몸을 잡고 장난감을 정리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퍼즐 먼저 치울래? 아니면 블럭 먼저 치울래? 네가 결정하렴. 이러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건 강압적으로 지시받는다라는 느낌을 훨씬 완화시켜 줍니다. 아이가 느리지만 치우려는 시도를 할 때 적극적으로 또 칭찬해 주는 거 있으시면 안 돼요. 와, 치우기 시작했구나. 엄마 말을 잘 들어주니 정말 좋구나. 이렇게 말해 주시고요. 만일 아이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장난감을 치우도록 도와줍니다. 절대 중간에 엄마가 대신 다 해주시면 안 돼요. 또 다른 경우는 논리적 결과를 사용하는 건데요. 네가 10분 동안 장난감을 치우지 않으면 너는 이 장난감을 3일 동안은 갖고 놀 수 없을 거야 하는 것처럼 일시적 권리 상실과 같은 논리적인 결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렇구나 하는 부모님, 선생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또 당부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린 아이들도 성인이 자신을 감정적으로 처벌하는지 혹은 합리적으로 야단을 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가장 나쁜 훈육의 결과는 바로 감정적 처벌이거든요. 그래서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감정적 처벌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참 오늘 교수님께서 당부하신 감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 꼭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